30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할머니, 올해 79이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물 2컵을 반드시 마셨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10년 넘게 피하셨습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를 거의 끊으셨습니다. 아침밥은 왕처럼 든든하게, 저녁은 최대한 줄이셨습니다. 당이 오를까봐 과일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근육은 줄어들었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혈당은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뼈는 더 약해졌고 걷는 것도 전보다 힘들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왜 이럴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하신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것들 중에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을 아직도 매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해오신 가정의학과 전문가의 조언과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할 건강상식의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두 번째, 당뇨 환자도 단 음식 먹어도 됩니까? 세 번째, 채식이 정말 건강식일까요? 네 번째, 하루 물 2리터 반드시 마셔야 합니까? 다섯 번째,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게 맞습니까? 여섯 번째,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 일곱 번째,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소. 여덟 번째, 건강한 인생을 위한 진짜 법칙. 이 8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항목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효도한다며 수십 가지 항목이 들어간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방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검진 항목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함께 늘어납니다. 멀쩡한 분이 검사 결과 때문에 몇 달을 걱정하며 지내다가 재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 새로운 질환이 발견됐다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과연 최선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료 자체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맞게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을 꾸준히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효과 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내시경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 가슴 사진과 기본 혈액 검사는 매년. 이 기본 틀을 지키되 본인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에 맞는 항목은 단골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은 위험 신호를 일찍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정상이라고 봐도 있음하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당에는 오리연에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본 건강검진을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뇨 환자도 단 음식 먹어도 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 음식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밥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면서 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사실은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음식의 종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총 칼로리입니다. 키가 170cm인 분의 이상적인 체중은 약 63kg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적정 칼로리는 약 600에서 800kcal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드신다면 음식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이 범위 안에서 드시면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권고안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게 특정 음식을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제한이 영양 불균형을 만들고 식사 스트레스로 인해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미밥, 보리밥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과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의 과일은 예전보다 훨씬 당도가 높아졌습니다. 수박, 포도, 망고 같은 고당도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소량을 식사의 일부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신 날은 그만큼 밥의 양을 조금 줄여서 전체 칼로리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에서 식단보다 사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당뇨병센터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가 식단 조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혈당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채식이 정말 건강식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건강책에서도 채식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채식으로 바꾸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이제 고기는 줄여야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충분해야 합니다. 채식만으로는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는 곧 거동 불편, 낙상, 입원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하는 것은 가공육, 즉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식품입니다. 신선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자체를 적당히 먹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별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부, 콩, 달걀, 유제품 등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힘든 시절을 이겨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밭에서 일하면서 드셨던 된장, 두부, 그리고 명절에 드시던 고기가 그 힘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 물 2리터 반드시 마셔야 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즉 2리터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즉,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물부터 억지로 마시고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시계 보면서 물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정교한 수분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갈증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마시면 됩니다. 억지로 2리터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또는 고열이 있거나 설사를 하셨다면 충분히 보충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갈증이 느껴질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어떨까요? 이것은 수분 보충보다는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이 자극받아서 움직이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침 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면 마신다. 땀을 흘리면 보충한다. 억지로 정해진 양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이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과학이 아니라 가난한 시절의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일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체력 소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아침에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천장에 옥수수가 달려 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떨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녁은 자자.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가볍게 활동하시는 분, 오후에 운동하시는 분,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 다릅니다. 아침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기쁨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영양학 연구에서는 하루 3끼의 분배보다 하루 총 칼로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거나 저녁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건너뛰거나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사과입니다.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됩니다. 단, 총 칼로리 범위 안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연령에 맞는 기본 항목을 꾸준히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목이 많다고 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하루 총 칼로리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무조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60세 이후 채식 위주 식단은 단백질 부족을 만들어 근육 감소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2리터를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 이상을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소,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위한 진짜 법칙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거꾸리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거꾸로 뒤집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뇌동맥류라는 꽈리처럼 생긴 혈관이 있는 분들은 이 자세에서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분이 취미로 즐기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혈압 모두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입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달걀을 하루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징어, 낙지, 랍스터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피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사실은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5%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양, 유전적 요인, 운동 여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식품의약청은 2015년 이후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공식 광고사항에서 삭제했습니다. 달걀이나 해산물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 높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심장내과 자료에서도 건강한 성인이 달걀을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은 영지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이 달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높은 분들은 별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mg, DL 이하로 너무 낮으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치가 높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재인은 내시 장문의 대런이정에서 그러는 달걀 주니만 석과 영달을 봉구가 저는 데서 그러는 달걀 주니만 석과적임 영물달을 봉구가적입니다. 그러니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는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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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는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달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징어, 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랫동안 즐겨 드셔온 음식들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소 이야기입니다. 균형 있게 잘 드시는 건강한 분들에게 특별한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잘 드셔도
몸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흡수하기 어려워지는 영양소들이 생깁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욱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근육 기능과 낙상 예방에도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3% 가까이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챙기시면 좋은 것은 칼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뼈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제품을 충분히 드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되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3개 드시면 테오보우트. 세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뇌 신경세포가 서로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이 줄어들고 보충해주면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이미 채식 관련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수록 더욱 충분하게 드셔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기에서 1.5기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가 72g에서 90g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류를 골고루 활용하시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무조건 구입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주치의 선생님께 어떤 것이 본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진짜 법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책에도.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다 따라가다 보면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 정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삼으면 평생 불안하고 부족함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건강,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갈 수 있는 건강, 가족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건강.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건강 관리의 기본은 상식입니다. 잘 먹는 것, 꾸준히 움직이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술과 담배는 줄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책임은 내가 집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도 좋은 건강식품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유지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옆집 분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잘 먹고, 잘 걷고, 잘 웃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성공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 강인함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유순덕 할머니, 기억하시죠? 잘못된 건강 상식을 따르다가 오히려 몸이 약해지셨던 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연령에 맞는 기본 항목을 꾸준히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항목이 많다고 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당뇨 관리는 음식 종류보다 하루 총 칼로리가 핵심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무조건 끊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60세 이후 채식 위주 식단은 단백질 부족을 만들어 근육 감소를 빠르게 합니다.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억지로 2리터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달걀과 해산물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 높인다는 것은 크게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균형 있게 드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나이 들수록 비타민 D, 칼슘,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세요. 뇌 건강을 위한 포스파티딜세린도 전문의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의 핵심은 상식입니다.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집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개비, 건강 정보는 이제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달걀 다시 먹겠습니다.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